자, 이번 시간은 테이블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의 구성 요소에 있는 것이 테이블과 쿼리와 폼과 보고서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테이블 작성에 대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테이블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이블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 주소록을 만들려면 각각의 회원의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원의 이름과 회원이 성별이라든가 연락처, 주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테이블 생성할 때 필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필드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거며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디자인 보기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테이블 서식 파일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죠. 테이블을 또 연결을 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는 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침표나 악센트 기호나 느낌표나 대괄호 같은 이러한 특수 기호는 제외하고, 이러한 것들은 제외하고 특수 기호, 공백이라든가 숫자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특히 마침표, 악센트 기호, 그 다음에 느낌표, 대괄호 이 부분은 쓸 수가 없다. 똑같은 기호라 하더라도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필드의 첫 글자는 공백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테이블 이름과 필드 이름은 같아도 무관하지만 하나의 테이블 내에 같은 이름의 필드가 중복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테이블 내에 같은 이름의 필드가 중복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디가 두 개 있거나 주소가 두 개 있거나 이름이 두 개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표를 만든다고 할 때, 회원 주소록을 만든다고 할 때 여기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름 필드가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복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구조 변경, 필드를 삽입할 때 어떤 식으로 삽입하냐라는 거죠. 테이블 도구에 가서 디자인에 가보면 도구에서 행삽입을 선택하거나 키보드에 인서트를 눌러서 삽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를 하거나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 필드가 삽입이 되면 여러 개의 필드를 삽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개의 연속된 필드를 삽입하려면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한 다음에 행 삽입을 누르면 바로 필드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필드의 이동, 당연히 이동도 시킬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필드를 이동시킬 때는 새 위치로 드래그하거나 잘라내기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 개의 연속된 필드를 이동하려면 여러 개의 행 선택기를 선택하고 이동을 실행하면 되겠죠. 필드 삭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테이블에서 생성된 필드를 삭제할 때 쓰는 건데요. 테이블 도구에서 디자인에서 도구의 행 삭제를 선택하거나 또는 딜리트를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삭제된 필드는 다시 되살릴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필드를 삭제하면 필드 내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도 함께 지워진다라는 것. 입력된 데이터도 함께 지워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 개 연속된 필드를 삭제하려면 여러 개의 행 선택기를 선택하고 행 삭제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의 삭제와 이동을 한번 볼까요? 필드를 삭제할 때는 삭제할 필드 열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필드를 삭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필드를 이동할 때는 이동할 필드를 선택하고 새 위치로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쭉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하면 됩니다. 또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잘라내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잘라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서만
디자인 보기에서만 잘라내기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필드의 이름을 결정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필드에 따른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데이터의 어떤 크기나 종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형식입니다. 데이터 형식에는 텍스트 짧은 것, 긴 것이 있고요. 숫자나 날짜나 시간이나 통화나 일련 번호, yes, no, OLE 개체,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계산, 조회 마법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형식에 있는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테이블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짧은 텍스트 잘 알아두셔야 되죠. 짧은 텍스트 전화번호처럼 계산이 필요 없는 번호나 주소처럼 텍스트와 숫자의 조합으로 적합한 부분 그거는 255자까지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시죠. 255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참고 내용이나 설명글에 대한 긴 내용을 쓰고자 할 때 적합한 거죠. 64,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통화 형식을 제외하고 계산 가능한 수치 데이터가 허용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형식은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숫자는 가격이나 기본급 이런 것들 내용들만 삽입할 수 있는데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바이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이 있고요. 정수형 중에서도 정수형 롱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바이트가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보면 바이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트를 기본으로 했을 때 정수형은 2배, 그 다음에 정수형 롱은 4배, 실수형 싱글은 역시 4바이트고요. 실수형 더블은 8바이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실수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라는 얘기죠. 간단한 숫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1바이트 정도로 하거나 또는 음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음수냐 양수냐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것들을 쓰고자 할 때는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수점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그럼 실수형 싱글로 쓰고 소수점이 근데 엄청나게 많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실수형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이것도 숫자 중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숫자 각각들 참고하시고 특히 여기 통화 형식은 제외하고 계산 가능한 수치 데이터가 허용된다. 긴 텍스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은 100년에서 9999년까지의 날짜와 시간을 저장할 수 있고요. 생일, 졸업 날짜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기본 필드는 8바이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러면 255자라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8바이트죠. 8비트죠. 8비트. 8비트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1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255자라는 건 2의 8승이니까 그래서 1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8비트가 필요한 거는 8비트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로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yes, no. yes, no는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만 필요한 거죠. 단답형이기 때문에 true, false나 on, off나 이런 것들 하나의 값만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1비트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OLE 개체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죠. OLE 개체는 기존 프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는 거죠. 워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개체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본 필드는 1GB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이미지, 엑셀, 액세스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주소를 통해서 링크 주소를 통해서 바로 다른 거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문서도 연결할 수 있고요. 파일에 대한 것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화폐 계산에 사용되는 통화값 원이나 달러 표시가 붙는 걸 말하는 거죠. 기본 필드는 8바이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일련 번호 새 레코드가 시작될 때마다 설정한 번호를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일련 번호죠. 우리가
번호를 일부러 막 매기지 않아도 필드가 증가되면서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것을 일련 번호라고 합니다. 한 번 발생한 번호는 다시 발생하지 않으며 수정도 안 된다라는 거, 수정 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실습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레코드에 부여가 되면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기본 필드는 4바이트고 그다음에 첨부 파일, 이메일 메시지에 파일을 첨부하는 것처럼 이미지나 스프레드시트나 문서나 차트, 기타 지원되는 파일 유형의 데이터베이스에 첨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첨부 파일을 여러 개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필드의 크기를 지정하는 난이 없는 형식이 있죠. 이 긴 텍스트 또는 날짜, 시간,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은 필드의 크기를 지정하는 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그냥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 텍스트 같은 경우는 64,000자까지 할 수 있고 날짜 시간도 8바이트 그다음에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은 그냥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형식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러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부분들 각각에 대한 부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해당되는 크기, 사이즈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1바이트고 어디는 8바이트고 어디는 4바이트인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